제가 화장실 잠깐 얘기 될 썰 하나 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가려고 제가 실수로 조명지를 밟은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성균입니다. 마케팅 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비역 크리에이터 왁싱입니다. 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8년 동안 근무하고 중사 강음입니다. 고공 강화 훈련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976회 그러면은 좀만 더 뛰면은 황금이었네요? 그거 어떻게 뭐 싸제로 안 채울 수 없나요? 사제로 채우려고 채우면 그거 돼요? 네네. 군에서 몇 번 뛰신 거예요? 군에서 920회 세상에 거의 뇌가 안 흔들립니까? 그 정도 뛰면? 한 번 흔들렸습니다. 뇌진탕도 걸리고 부분 기억 상실증 걸려가지고 부모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왜 부대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기억이 안 나. 떨어지면서 충돌한 건가요? 바닥에 지면에 착지하면서 이제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부딪힌 거지. 그러면 이제 특전사에서 받는 훈련 중에서 뭔가 좀 특별한 거 고공 강화를 계속 했었습니다. 원래 기본 공수가 2,500피트 그 정도에서 점프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할로우 점프라고 해서 1000피트에서 12,000피트 맨몸으로 이탈해서 일정한 고도에서 낙하산을 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해오라고 해서 한 20,000피트 높이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탈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고공 침투 훈련이라고 해서 적 지역에 아주 먼 거리를 날아가서 정확한 위치에 착륙을 하는 건데 가는 건 가는 겁니다. 그냥 낙하산 타고 있으면 가잖아요. 근데 1000피트당 온도가 2도씩 떨어집니다. 20,000피트 되면 그냥 기본으로 영하 20도 되니까 추위랑 싸워야 되고 그리고 GPS랑 이런 걸 저희가 다 들고 올라갑니다. 하늘에 가면은 건물이 아무리 커도 엄청 조그마하고 안 보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너무 추우니까 방향 위치도 엄청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그 구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위치를 정확히 가려고 하면 되게 힘들고 그리고 GPS도 다 얼어버려가지고 그냥 꺼집니다. 그래서 일정 높이까지 내려와야지 GPS가 켜지면서 반대로 날아가고 있으면 다시 가야 돼. 아하 그러면 여름에도 춥잖아요. 아,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올라가나요? 네. 근데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서 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막 물어야지 이제 혈액순환이 되고 땅에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고도 말입니다. 산소호흡기를 차고 이렇게 막 네, 산소호흡기는 일정 고도에서 또 풀고 이게 바람의 방향과 그리고 풍속 그런 것까지 싹 다 계산을 하고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4차선 도로면 8차선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바람이 양쪽으로 부니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늘을 안 보고 그죠, 그냥 안 앞만 보죠.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얼마나 놀래. 어떻게 했어요? 차도로 떨어졌어요? 네, 차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다 멈춰주시고 와 고공 강화하시다가 차도로 떨어졌잖아요. 전 옛날에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이 저희 부대 연병장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민간인. 네, 민간인이 순간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오대기 출동시키고 포박을 합니다. 그분 억울하잖아요. 저 패러글라이딩 하다 왔어요. 근데 일단 모르니까 처음에 고민했거든요. 이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봐도 민간인인데 야 혹시 모르니까 일단 묻자. 일단 포박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찰 연락해가지고 나중에 경찰이랑 국정원이랑 와서 데리고 간 다음에 조사하고 풀려나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 그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대로 떨어지는 경우. 우리 왁님은 전방에서 훈련하면서 뭐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훈련이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유격이 맞아요. 첫 유격. 첫 유격이 저는 약간 고통을 좋아하는 편이라 생각을 했어요. 유격에서 첫째 날에 PT 체조 받을 때 거기서 벌써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첫째 날부터 제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될 줄 몰랐고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처음부터. 8번 온몸 비트기 나 막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때문에 반복하고 돌리고 하잖아요. 네. 온몸에서 막 뜨거운 열도 나고 그래서 너덜너덜한 상태로 장애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아직 나약한 존재구나. 동복 유격이나 그 장교들 유격이 좀 더 타이트하죠. 훈련하다 보면은 좀 여군들의 좀 특별한 훈련 썰 같은 게 좀 있나요? 여군들이 훈련할 때는 밥을 거의 안 먹어요. 왜요?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 뭐 어때 할 수 있는데 여군들이 미안한 게 조금은 있어요. 왜냐면 막 화장실 가러 훈련 중에 막사에 가야 되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장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그거를 또 저희 때문에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지휘관한테는 그냥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몰래 화장실 안 갔다 올 때도 있어요. 모든 곳이 화장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쏴버리면 되지 뭐 막사까지 가. 인사과장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신교 대대가 있어. 근데 거기 우리 박중희가 있었는데 여군 중이지. 하루는 이제 궁금해진 거지. 야 박중희 신병 소대장인데 1박 2일 야간 행군하고 그러면은 너 화장실 어떻게 가니? 인사과장이니까 이제 걱정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제가
물 안 먹은 지 이틀 됐습니다. 와 세상에 그렇구나. 깜짝 놀란 거야. 참 여군들이 애로사항이 많구나. 이제 그거를 그때 난 처음 이제 인식을 이제 했었고. 제가 화장실 잠깐 얘기 썰 하나 있는데 옆 부대가 훈련을 나가서 통제관으로 나가서 통제관은 따로 텐트 쓰고 하는데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통제관님이 하는데 아프셔가지고.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딱 나왔는데 왠지 그 야전 화장실 쓰기 싫은 겁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가려고 휴지를 들고 사복을 입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상황이 뭐 침투조들도 들어오는 훈련 상황이 있어가지고 경계병들도 있었거든요. 그 나는 나가는 길이니까 어차피 얘기하면 되니까 나가는데 제가 실수로 조명지뢰를 밟은 겁니다. 아이고 이런. 화장실 가는 길에 조명지뢰 설치했는데 부대에서 그거 모르니까 저 위치를 가다가 딱 밟았는데 팡 하고 부대 막 뛰어오고 해서 막 저 휴지 들고 있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휴지 들고 있다가 누구 통제관님이 화장실 가는 길에 합니다. 야 걔는 왜 글로 다니냐? 야 누구야? 하면서 무전기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얼마나 그 어두운 밤에 휴지 들고 딱 터졌는데 저희는 그 또 여군 중대가 있었습니다. 707. 여군 중대에 있을 때 군 부대에서 여군이 화장을 하면 누구 꼬시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707은 화장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화장을 해야지 출근이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위장 요원을 해야 되는데 군인처럼 보이면 안 된다 해서 화장품이랑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싸제 인원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평상시 활동, 대테러 활동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대테러 때문에 전시회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전시에는 또 저희가 전투를 하러 그럼. 나가는 다른 사람 미행할 때는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러고 시켜만 주십시오. 남군들은 보급품을 받는 게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여자분들은 따로 특별하게 보급받는 게 있나요? 특별하게 뭐 속옷이나 이런 거 받는 건 없고 전투화도 되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24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큰 그대로 그 깔창 깔아서 신고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군도 보급품이 속옷까지 나오는 줄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랑 같은 황토색 팬티 안 입습니까? 저 입고 싶습니다. 훈련하는 시절 때 속옷 같은 거 건조실에 다 말리잖아요. 네네네. 여군 같은 경우는 속옷이 너무 가지각색이잖아요. 상표도 다 다르고 고집이 좀 있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 남자들도 많이 그래요. 찍기 안 집어놓으면 바람에 이제 날아가고 그러면 당장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이제 입는 거지. 그래서 주기를 해놓으라 그러는데 주기 해놔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기하고 상표 있어도 가져가요. 그리고 학군단 동기들은 좀 주기를 크게 하는 편입니다. 하계군사 훈련할 때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가져간다고 남자들끼리 소위 때 이제 각 출신들 만나는데 3사랑 6사 동기들은 주기를 딱 주기표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학군 동기들은 막 엉덩이에 막 이렇게 스크려 써놓길래 야 너는 무슨 장교가 이렇게 쓰냐 했더만 아유 안 그러면 훔쳐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여군들은 속옷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색깔이? 아 전혀요. 훈련 때도 너무 화려한 거 입으면 어떡합니까? 눈치껏 입고 오죠. 전 몰랐습니다. 속옷은 통일해 줄 줄 알았어요. 속옷도 자유다 보니 이용을 한 적이 저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팔굽혀펴기가 조금 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속옷에 조금 이제 닿잖아요 여기. 네. 엉망가지고 조금 빈약해서 여기에 이제 굳이 뭔가를 더 넣어서 이렇게 딱 했는데 너무 잘 닿는 거예요. 여자임의 감사함을 그때 좀 느꼈어요. 나중에 남군들도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좋은 방법이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월경을 하잖아요. 자기가 챙겨갑니까 아니면은 줍니까? 챙겨갑니다. 그럼 몇 달 찍고 챙겨가는 거예요? 훈련 갈 때? 기초군사훈련 때는 몇 달 찍고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렇게 갔습니다. 또 없으면 좀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훔쳐야지. 안 비슷해. 이건 저는 깡미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자랑할 만한 체력 측정 기록이 있다면 항상 똑같았어요 저는. 일정 그 기준이 있었어요. 팔굽혀펴기 80개, 윗몸 일으키기는 120개, 2분의 2분에요? 네. 저희 특전사에서는 5kg를 보고 3kg는 이제 육군 체력 측정할 때 이제 한번 보는데 3kg가 12분인가 11분 정도 5kg는 24분이나 23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특전사는 진짜 체력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제가 사단장 할 때 여수 엑스포를 한다 그래갖고 특전사가 이제 돌아가면서 거기 이제 경계 지원을 나오는데 이 친구들 잠시도 쉬지를 않아요. 그 피곤할 텐데도 로프 걸어놓고 계속 그거 오르락 내리라고 그게 취미 생활이야 그러니까. 깡미님이 특전사 여군 지원하실 때는 그때 전국에서 1년에 한 3, 4명 뽑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안 뽑는다고도 들었습니다. 너무 과부하가 거의 잠시 멈췄다가 다시 뽑는다고는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은 깡미님 때 몇 명 뽑았습니까? 5명 뽑았어요. 만약에 5명 이렇게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한두 명은 퇴교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퇴교 안 했어요. 오. 퇴교하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여군은 잘 없습니다. 간절하게 들어온 인원들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퇴교를 하면은 그 떨어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욕을 엄청 한다며. 네. 야, 그럴 거면 왜 떨어지면 내가 갈걸. 왜냐면은 1년에 전국에서 4명, 5명 뽑잖아요. 엄청난 또 경쟁률을 뚫고 가신 거예요. 만일에 동기가 나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뺨 때려. 때려줘야죠. 제가 뺨을 한번 맞았습니다. 부분 기억 상실증 그때 걸렸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난 집에 가야 된다. 어머. 바로 두 분 다 예비군을 가셨잖아요. 근데 예비군 훈련장에 여군이 생소하잖아요. 그러면은 갔을 때 주변 반응. 저는 특전사복을 입고 가는데 이 특전사복을 입고 가면은 다 트랜스젠더인 줄 알아요. 어머! 특전사라고 훈련 간 게 아니라 일반 예비군 교장으로 가니까 트랜스젠더인 줄 알고 예쁘장이 생겼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잔 줄 알고 제 유튜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단 군대장으로 갔잖아요. 일반 진짜 사병이랑 똑같이 간 거예요. 네. 동원 미참으로 갔는데 흔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온 거죠. 저는 그냥 세트해서 복장을 입고 갔어요. 평소에 입는 그대로 걸어오니까 안내하시는 장교님이 군의관님 오셨습니까? 여군이 올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일단 1차 당황을 했죠. 그래서 아니요 저 예비군 하러 왔습니다. 이제 훈련장으로 갔는데 훈련장에서 이제 번호표를 받고 입소를 등록하러 서 있는데 자꾸 저를 열애시키는 거예요. 보니까 간부님인 줄 알았다고. 근데 저는 각 잡힌 복장으로 오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현역일 거다. 그렇죠. 장군님은 예비군 훈련을 안 하시죠? 내가 원하면은 예비군에 편성이 돼요. 와. 12년 선배 되시는 분이 소장으로 전역하시고 예비군에 내가 편성하겠다 그래갖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이제 훈련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야, 그래 끝까지 훈련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데 아마 그 대대장은 부대가 힘들어지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대도 힘든데 같이 온 예비군들이 힘든 거야. 아. 요령을 못 피우는 거야. 제 기억에는 장군으로 예비군 훈련 받은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좀 끔찍하네요.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수색 정찰 중간에 이제 조우가 되는 거지. 상당히 이제 긴장되는 순간인데 누가 한 사람이 땡기면은 다 돼버리니까 혹시 김정은 눈깔 뽑기라는 훈련 아십니까?